안녕하세요. 한국전기요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전로의 절연과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결돼서 접지 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공사가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기에서 포인트만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접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자, 접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땅에다가 어떻게 묻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기기에서 땅으로 묻을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좀 세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요렇게 이제 있는 그림을 아마 모든 책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먼저 여기가 이제 땅, 대지가 되겠고요. 요 B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이 주 접지 단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주 접지 단자에서 땅에다가 묻는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T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테라. 그래서 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땅에다가 어떻게 묻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M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두꺼비 집이라고 있죠? 그 두꺼비 집의 외함, 이 외함을 우리는 노출도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기 외함에다가 요렇게 주 접지 단자에다가 연결하는 요 선, 여기 1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선이죠. 요 1번 선을 우리는 보호도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거를 접지선, 이렇게 이제 같이 통칭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부르게 되고요. 여기 주 접지 단자에서 내려오는 요 선, 땅에다가 직접적으로 묻히는 선이죠. 요거를 우리는 접지도체라고 부르고요. 노출도전부, 쉽게 얘기합니다. 두꺼비 집에서 주 접지 단자를 연결하는 요 선들을 우리는 보호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일명 PE라고 씁니다. PE.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세 가지는 이제 더 보셔야 되는데, 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도관이나 가스관,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수도관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오죠. 가스관. 이러한 가스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관, 가스관 등의 개통 외 도전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요거를 갖다가 연결한 주 접지 단자와 연결한 요 선을 우리는 보호 등전이 본딩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된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C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C는 철골,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안에 철골이나 이제 금속관 등 같은를 연결을 해야 되죠. 건물 올리려면. 그래서 그때 철골이나 금속 덕트, 개통의 도전부를 노출 도전부와 우리 뭐 두꺼비집 같은 거, 이러한 노출 도전부와 연결된 거를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물론 모든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겠지만 어렵잖아요. 다 외우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금 외워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단자, 땅에다가 연결되는 요 단자를 주 접지 단자라고 부르게 되고, 땅에다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접지도체. 그 다음에 두꺼비집, 노출도전부에서 주 접지 단자와 연결되는 요 선들을 우리는 보호도체라고 부른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지금 바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10번이라고 이제 있는데, 요런 것들은 뭐냐면 기타 기기를 연결을 한 거거든요. 기타 기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레기 같은 거. 우리 건물 옥상에 보면은 낙뢰 치는 것을 이제 우려해서 그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침이라는 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죠.
그걸 피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 접지전자에다가 연결을 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접지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지공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변압기 쪽입니다. 변압기 쪽. 자, 우리가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선 세 가닥을 통해서 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얘가 전압이 이제 얼마냐면 22,900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선로에 선 세 가닥이 이제 있다. 전봇대에 선 세 가닥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99.9%가 22,900V입니다. 요렇게 선 세 가닥을 우리는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을 쓰게 되는데 요 선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가정집에 전기가 들어갈 때는 220V 사용하게 이제 되는 거고 이때 22,900에서 220V로 바꿔주는 기기가 바로 변압기가 되는 거죠. 일명 TR이라고 인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기기 시간에 변압기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변압기 안에 내부를 조금 간략하게 좀 그림을 그리면 안에 이제 철심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감겨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 왼쪽 불을 1차 측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불을 2차 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1차 측을 사용전압, 2차 측을 대지전압,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을 고자를 써서 고압, 여기는 낮을 저자를 써서 저압. 그래서 일반적인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강압기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2차 측이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이건 승합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인 타입은 강압기 타입이에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선이 요 2차 측에서 들어가서 우리 집으로 이제 바뀌어서 220V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 우리는 교류를 쓰니까 요렇게 이제 교류 파형이 갈 거예요. 좀 크게 그릴게요.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교류를 이제 가게 되죠. 얘가. 자, 그러면 이제 1차 측은 지금 얼마예요? 전압이 22,900이고 2차 측은 지금 전압이 220V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1차와 2차가 이 두 개가 붙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는 변압기에서 떨어져 있는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떨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붙어버렸다. 그러면 22,900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바뀌어서 들어가는데 바뀌질 못하고 22,900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 파형은 지금 흰색으로 그린 이 파형은 220V에 해당하는 파형인데 22,900에 해당하는 파형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용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우리는 수용가라고 부릅니다. 이 수용가는 박살이 나버리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220V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22,900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가 인입구 들어가는 쪽으로부터 3m, 몇 미터요? 3m 이내에 일정치 전류보다 이상이 되면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돼요. 그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과전류 차단기라고 부릅니다. 일정치 전류 이상이 되면 차단하는 장치, 이거를 과전류 차단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229에 해당하는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용가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 라인은 220V 라인이었죠. 근데 지금 전류가 22,900에 해당하는 전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전선이나 각종 기기들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차 측, 변압기의 2차 측, 임의의 전선 하나를 땅에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지로 방전을 시키는 거예요. 대지는 0V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전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락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호는 IG라고 쓰고요. G는 그라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압기 2차 측의 지락전류에 대한 저항값은 150 IG로 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변압기 2차 측 임의의 전선 하나를 땅에다가 묻어서 선로 전선 및 기계기구, 선로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각종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변압기 전로 접지라고 하고, 이때 땅에 묻는 요 공사를 우리는 접지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접지공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변압기 2차 측 임의의 전선 하나를 땅에다가 요렇게 이제 묻게 돼요. 요렇게 묻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전주 있죠? 전봇대. 전봇대는 안에는 철심이 있고 겉에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철근 콘크리트주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 철근 콘크리트주의 안에 철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방전이 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요. 방전이 되면 오징어 다리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가까우면 다시 타고 올라가서, 이 철근 따라서 다시 타고 올라가서 변압기를 망가뜨릴, 선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철주로부터는 30c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고, 옆으로는 1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1m 이상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 다음 얘가 오징어 다리처럼 막 이렇게 이제 방전이 되는데, 우리 지표면, 사람이 여기 왔다 뚜벅뚜벅 왔다 갔다 하는 이 지표면 너무 가까우면 밑에서 전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제 감전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75cm 이상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 여기서 75cm 참고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땅에 어는 점이 50cm래요. 언다라는 얘기는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물은 이제 전기가 이제 흘러가니까. 그래서 50cm의 50%를 가산해서 75cm로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이제 해서 땅에다가 묻는다. 이게 접지공사 규정이고요. 자, 추가적인 거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전봇대에 혹시 그 옆쪽에 무슨 목 같은 거 혹시 박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작업자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위한 못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못을 우리는 발판못이라고 부르고요. 발판못, 발판볼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아이들이 여기 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땅으로부터 1.8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1.8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전선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가 보면 누가 또 이것도 잘라갖고 갖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돈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두께 2mm. 요거 지울게요. 두께 2mm. PVC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거나 몰드 공사를 합니다. 덮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여기 위로 2m 이상, 아래로는 똑같아요. 75cm 이상. 그래서 두께 2mm의 PVC 공사를 하거나 몰드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접지공사 규정이에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넘어와서 지금 요 부분입니다. 변압기의 2차 측 임의의 전선 하나를 땅에다가 묻어서 하는 이 접지를 변압기 전로 접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변압기 전로 접지, 변압기 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2차 측 임의의 전선을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변압기 결선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론 시간이나 아니면 기기 시간에 이제 나오는 거죠. 결선이 뭐 되게 많아요.
Y 결선, 델타 결선, 스코트 결선, 포크 결선, 뭐 T자, M자 굉장히 많은데 이건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기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Y 결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Y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Y 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여기 요 점을 우리는 중성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중성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성점에서 접지를 안 하면 비접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중성점에서 선을 이렇게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접지라고 부릅니다. 직접 접지라고 부릅니다. 땅에다가 직접적으로 묻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뭐라고요? 비접지라고 불러요. 비접지. 그래서 직접 접지와 비접지를 두 가지를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뭐 보통 기사나 산업기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소리액터 접지나 유효 접지, 저항 접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설비에서는 그냥 직접 접지, 비접지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요거 뭐라고 불렀습니까? 중성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접지를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고 불러요. 중성점 접지. 그래서 저압의 경우는 6스퀘어,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는 16스퀘어로 우리는 접지 전선을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전로 접지와 중성점 접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기기 모타라고 할게요. 모타. 큰 모타가 있고요. 사람이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작을 합니다. 큰 모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이 기본적으로 세 가닥이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L1, L2, L3. 예전에 이제 RST라고 이제 쓴 거죠. 보통 이제 변압기나 이제 요런 쪽, 아니면 모타 요런 쪽은 UVW라는 기호도 쓰는데,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사람이 손을 대는 기기이고, 이 전동기는 겉에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손을 갖다가 댔을 때 감전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동기의 경우는 겉에 외함에다가 요렇게 땅에다가 요렇게 묻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기에 단자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꽂아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림 표현상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겉에 껍데기에다가 금속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묻는데, 요렇게 하는 접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함 접지라고 부릅니다. 외함 접지. 아까 선로에서 변압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변압기 접지 또는 변압기 전로 접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용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외함 접지는요, 사람이나 가축, 인축에 대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인체의 저항값이 1000옴이 넘어가요. 1000옴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저항값이 뭐 10옴이나 100옴으로 한다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하잖아요. 저항과 반비례하죠. 여기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쪽으로 가지 못하고 모든 전류가 이렇게 해서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외함 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외함 접지. 그래서 접지 공사의 종류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죄송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변압기 전로 접지, 그냥 변압기 접지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는 중성점 접지, 세 번째는 외함 접지가 됩니다. 변압기 전로 접지, 변압기 접지의 목적은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중성점 접지는 변압기 세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고장나면 대지로 방전을 하는 거거든요. 중성점 통해서. 자, 이 중에서 용어적으로 얘기한다면 중성점 접지는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접지예요.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접지입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함접지입니다. 외함접지는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다중접지입니다. 다중접지. 자, 다중접지는요, 일단 선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무수히 긴 라인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선 세 가닥이 이제 간다라고 하고 결선은 Y결선이라고 이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변압기 있는 쪽 아래쪽에 보면은 선이 하나가 요렇게 이제 쭉 가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뉴트라 중성선이라고 불러요. 중성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성점에서 여기 뉴트라 중성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땅에다 이렇게 묻어요. 무수히 긴 라인을 제가 세 가지만 이제 그린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락전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망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망가져서 여기에서 방전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변압기 터지겠죠. 그래서 요 중성선을 갖다가 쫙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방전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나 이쪽으로 전류가 이동하게 되고 다른 쪽에서 방전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다중접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성점에다가 연결해서 중성선과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성점 다중접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선로가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다중접지는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지공사 일단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접지공사 요거 말고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볼게요. 자, 접지 시스템이 이제 분류라고 이제 하는데, 우린 접지공사 지금 개념 잡은 거고요. 개념 잡은 거고, 자, 기타 이제 우리는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 접지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단독 접지는 직접적으로 접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로가 이제 있을 때 어떠한 기기가 이제 있고, 여기 뭐 저압이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갖다가 그냥 바로 접지를 한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한 거를 우리는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전압으로 좀 구별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전압이 있어요. 여기는 특고압, 여기는 고압, 여기는 저압. 이때 얘 접지, 얘 접지, 얘 접지. 다 따로 했죠? 이거를 우리는 단독 접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전력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통신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레 시설되어 있는 거. 요건 이제 뒤에서 좀 이따 더 얘기할 거예요. 얘네들도 다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단독 접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접지는 뭐냐? 공통 접지는 자, 전력선이거든요. 요 세 개가. 이건 통신선이고 이건 피레에 연결된 선이고요. 전력선들을 요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뭐 한 개만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방전이 다른 쪽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공통 접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공통 접지라고 불러요. 자, 통합 접지는 여기 통신선과 피레선, 피레선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연결한 거예요. 요렇게. 이거를 우리는 통합 접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하나만. 자, 그래서 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고요. 자, 다음 수도관에 대한 접지입니다. 수도관에 대한 접지. 여러분들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물 나올 거예요. 우리가 세면대에서 물 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게 이제 수도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는 메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관. 엄청나게 큰 메인관은 요거 두께가 75mm 이상의 두께여야 되고요. 여기에서 선이 분기돼서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집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인 관은 관의 두께가 75mm 이상이면 분기가 돼서 나간 선은 75mm 미만이 되겠죠. 이게 이상이니까. 여기는 75mm 미만이고요. 자, 요거 저항값을 잘 보셔야 되는데, 메인관으로부터 5m 이하인 곳에서는 저항값을 3옴 이하로 하고요. 5m가 넘으면 2옴 이상으로 합니다. 2옴 이하로 합니다. 2옴 이하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도관 굵기는 75mm 이상, 75mm 미만, 그 다음에 5m가 넘으면 2옴, 나머지는 다 3옴. 5m가 넘으면 다 2옴, 나머지는 다 3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관 접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값과 굵기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택 등에 대한 저압 수용가 장소에 대한 접지인데요. 요건 좀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자, 뒤에서 얘기하는 개통 접지가 TNCS 방식일 때는 보호도체는 구리가 10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접지가 TNCS, 요건 뒤에서 뭔지 볼 겁니다. TNCS 방식일 때 구리는 10스퀘어, 알루은 16스퀘어다. 요건 좀 별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접지도체, 보호도체 굵기인데요. 접지도체, 보호도체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이거였죠. 요거를 우리는 주접지단자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주접지단자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거를 접지도체, 꼭 지금 외우세요. 접지도체. 자, 노출도전도 쉽게 얘기합니다. 두꺼비 집에서 접지단자하고 연결된 선 요것들을 우리는 보호도체, 전선을 갖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전선에 대한 굵기가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 굵기를 보는 겁니다. 자, 다암기죠. 다암기. 자, 먼저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는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에 흐르지 않을 때는 구리는 6스퀘어, 철제는 50스퀘어로 하고요. 접지도체 피리 시스템이 접속이 되었다. 떨어지는 낙뢰로부터 같이 연결되어 있다. 통합접지죠. 쉽게 얘기하면 통합접지. 그러면 구리는 16스퀘어, 철은 50스퀘어다. 다음, 고장시 고장전류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고압과 고압은 접지도체가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고 중성점 접지용 도체일 때는 16스퀘어 이상이다. 그래서 접지도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쉽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하나 다 외우면 퍼펙트.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접지도체죠, 지금.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에서 구리죠, 구리. 구리 나오면 어지간하면 다 6스퀘어 찍으세요. 어지간하면 다 6스퀘어 치세요. 철제다 그러면 50스퀘어인데 이건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동은 6스퀘어다. 접지도체는 6스퀘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자, 두 가지 추가입니다. 피레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가 들어가면 16스퀘어라는 거. 16스퀘어 접지도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베이스 깔아놓고 나중에 이제 요거를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외우면 퍼펙트. 최소한 접지도체에서 구리 그러면 6스퀘어. 피레 시스템과 중성점 접지 내용 들어가면 무조건 16스퀘어 찍으시면 돼요. 자, 다음 보호도체입니다. 보호도체. 두꺼비 집에서 주 접지단자 연결되는 라인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표에 의해서 이제 단면적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선도체, 선 연결되는 선에 대한 도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선도체를 이제 S라고 하는데 굴이죠, 굴이. 16 이하일 때는 그 굵기, 예를 들어 얘가 4다. 그럼 4로 하고요. 6이다. 그럼 6으로 하고요. 10이다. 그럼 10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6에서 35 사이일 때는 16으로 한다. 16에서 35 사이는 16으로 한다. 그 다음 35를 넘어가게 되면 그 굵기의 반값으로 한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 그래서 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에서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5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식을 이용을 해서 한다. 그래서 5초를 물어보거나 요 계산식을 물어봅니다. 계산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보호도체는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자, 세 번째, 보호등전이 본딩입니다. 보호등전이 말이 어려워요. 쉽게 갑니다.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되는 라인이에요. 노출도전부하고. 자, 주 접지단자 접속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시하는데 구리는 6스퀘어, 알루미늄 16, 강철은 50이다. 그 다음에 주 접지단자 접속하기 위해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가 25다라고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얘하고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입니다. 보조 보호 등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골 같은 거. 우리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안에 보면 철근 막 박잖아요. 그 철근과 노출도전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거기 얘기하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면 구리는 2.5,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 4스퀘어, 알루미늄은 둘 다 16스퀘어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보호등전이에서도 알루미늄 16이죠. 그 앞에 가시면 접지도체,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보세요. 없죠?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알루미늄 두 가지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알루미늄 나오면 16스퀘어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를 지금 해드린 거고요. 구리는 2.5, 보호가 안 되면 4스퀘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6스퀘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일 때 개통의 도전성과 얼마간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거리를 얼마로 하냐면 2.5m로 해요. 2.5m. 그래서 보조 등전이 본딩과 개통의 도전성은 얘는 2.5m를 떨어뜨려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피레 시스템입니다. 피레 시스템의 이제 개요는 말 그대로죠. 떨어지는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선정은 이제 돌침이나 수평도체, 메시도체로 하고요. 배치에 따라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피레 시스템은 세 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수레부 시스템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수레부 시스템. 그 다음에 인하도선 시스템. 그 다음에 접지선 시스템. 이 세 개를 우리는 피레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수레부 시스템은 말 그대로 낙뢰가 떨어지는 거를 받아주는 애 있죠. 쉽게 얘기하면 피레침 같은 거, 그거를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걔를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인하도선 시스템은 뭐냐면, 그 피레침이 낙뢰를 받은 다음에 이걸 땅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선들, 요렇게 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선들, 이거를 우리는 인하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인하도선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주 접지단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접지 시스템입니다. 그게. 자, 먼저 인하도선 쪽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수레부가, 그러니까 피레침이죠. 요게 지금 6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나 2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호 등급이라고 부르는데 1등급은 평균 간격, 요 간격이 10m씩, 2등급도 10m, 3등급은 15m, 4등급은 20m. 그럼 1등급이 이제 제일 좋다라는 얘기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만큼 요 수레부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선, 이거를 인하도선이라고 하고 보호 등급에 따라서 간격을 결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지 시스템, 접지선 시스템이라고 이제 해서 인하도선이 이렇게 돼서 판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인하도선이 이렇게 해서 봉을 갖다가 꼽는 거, 인하도선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접지선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접지판, 봉, 극,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접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접지선, 접지 시스템이 조금 더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접지 얘기할 때 땅으로부터 75cm, 75cm, 미터로 하면 0.75m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이게 접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지공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접지공사 내용이 좀 많죠. 그만큼 중요한 파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접지가 뭘 얘기하는지 일단 먼저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